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불과 몇 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징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이 과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언급했는데 오늘 뉴스 속으로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국 신뢰를 꼽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 홍콩의 언론이죠. 이번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이 불신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쌓여온 이 불신이 과연 쉽게 극복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점을 제시했고요. 미국과 북한이 지금은 이제 그런 오랫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데, 이 불신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여서 형성돼 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소되기는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최선의 해법,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 또 동북아시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이런 신뢰 형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LA 시간으로 조금 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선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선서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그런 국무장관으로서의 이제 업무에 들어갔는데, 이 마이크 폼페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조금씩이나마 지금 신뢰를 쌓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최선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거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일반인들도 비핵화한다, 핵 폐기한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과연 믿을만 한 것인가,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뢰만 쌓인다 그러면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개런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런 개런티가 되지 않는 한 비핵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게 확실한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느냐인데, 그런 개런티라는 게 사실 말로써 아무리 절대로 우리는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한 우리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될 것이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이제 신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의 기본적인 신뢰가 충분히 쌓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선언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선언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영석가 얘기한 대로 좀 신뢰가 양측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과 북한 중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 해도 그 약속을 믿기는 100% 믿기는 아직은 신뢰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세력, 다른 국가들을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그런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보다는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좀 더 믿을 수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옆에서 조금 더 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보증을 해준다면 미국도 좀 더 그런 부분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시
양자가 어떤 약속하는 것보다는 여러 세력이 같이 약속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미국과의 합의 이것은 이제 미국에게도 중요하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앞으로의 이제 운명을 결정질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딜이기 때문에 이 여러 세력들이 그 딜을 담보할수록 그 딜에 대한 약속이 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얘기한 것은 근데 중국이 끼어드는 게 좀 미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끼어들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남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 미국 3자 정상회담을 하자. 중국까지 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남북미중 중국의 역할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남북미중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남겨두자 해가지고 이번 그 판문점 선언에 남북미중까지 집어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좀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국이 끼어들 경우에 미국과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딜을 합의할 때까지는 중국은 좀 빼놓자.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맞물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각자의 또 추구하는 이익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북한 핵 문제가 거의 지금은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이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의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의 움직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창에서 RKTV 1540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출석 체크합니다 댓글 올려주셨고요. 시카고입니다라고 잡음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잡음이 좀 없어졌는지 지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는 북한과 미국의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좀 궁금하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워싱턴과 서울은 CBID를 원한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괴.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그 CBD를 원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기존의 핵시설 폐쇄 또 핵시험 중지 이것을 지금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시설 폐쇄하고 핵시험 중지하는 건 당장 북한이 벌써 발표까지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미국과 합의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양 그러니까 북한에게 더 확실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도 더 확실한 것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뭐 핵무기를 폐기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더 확실한 것을 내놓기 위해서는 평양도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예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를 그러면 이제 북한에게 선물로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설사 워싱턴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확약해 준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라는 것은 또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합의한 부분을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금 엎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또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단순한 미국의 약속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분석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은 적어도 숏 피리어드 그러니까 적은 그 단기간 동안에는 핵무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북한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일시에 핵무기를 다 포기하는 이런 식이 되면 좀
그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숏 피리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숏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는 핵무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게 딜이 성사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완전한 비핵화가 대전제인데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북미 수교를 하고 뭐 평양과 뭐 워싱턴에 각각 뭐 북한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이 설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시작이 결국 완전한 비핵화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쇼피리어드라고 할지언정 어찌됐건 폐기하지 않는다면 딜이 안 될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약속은 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아마 북한이 뭐 20개를 보유했는지 30개를 보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핵무기를 일거에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가겠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단계적이라는 게 결국 그 단계적인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다 없어지겠지만 그 최종적인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핵무기를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 단계적인 그런 그 비핵화를 아마 북한이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처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네, 북한의 체제가 좀 안정될 수 있고 미국과도 수교를 하면서 뭐 정식 수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좀 더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아마 북한이 단계적인 그런 그 비핵화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분석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은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안이 어려울수록 양자의 어떤談판이 최선의 합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안이 어려운데 머릿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게 어느 면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힘든데 결국 참가하는 그 국가들의 머릿수가 많을수록 완벽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개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당사자가 단 둘일 경우에는 단둘이 그냥 합의하면 되지만 그 사람이 3명, 4명, 5명이 되면 동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겠죠. 많아질수록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처럼요. 네, 그래서 네. 이 국가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이 결국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네. 미국과 북한이 그때그때談판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미묘한 문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그 머릿수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둘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네네. 그런 문제를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느냐 이제 이것이 북한 핵 문제 또 비핵화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이런 분석이 이번 그 북한 문제를 놓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많은 부분이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과 좀 맞물린 그런 문제들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뭐 여러 징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지적처럼 미국과 북한의 신뢰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뭔가 확실하게 터놓고 단판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에 아마 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장소나 트럼프 또 대통령이 좀 날짜까지.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장소가 판문점이 될런지 안 될런지 그걸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